좋은 옷을 입지도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평온함과 귀티가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결이 다른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반면 겉모습은 번듯해도 입을 열 때마다 삶의 고단함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온 마음의 습관이 굳어진 인생의 관상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주름 사이에 품격을 채울지 회한을 채울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자철학당에서는 나이 들어 참으로 멋지게 그리고 주변의 존경을 받으며 인생을 사는 비결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 하나만 바꾸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은 생의 여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장에서 1,000원 한 장 깎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었습니다. 늘 나는 괜찮다, 돈 아깝다를 입에 달고 사셨지요. 자식이 선물을 사다 드려도 이런 걸 왜 샀냐, 돈 낭비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드시라고 해도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구부정한 어깨에 늘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인색하고 고집 센 노인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손녀딸이 할머니 닮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에게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혹시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마지막으로 귀하게 대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나를 잃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잃은 사람은 결국 남들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김영숙님은 그날 이후 작은 선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으니 참으로 복된 날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지요. 낡고 해진 옷 대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집 앞 공원을 걸으며 나무 한 그루의 푸름을 온전히 감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을 깎는 대신 그 1,000원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귤 한 개를 사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 보인다고,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이웃분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정말 보기 좋으시다고. 반년이 지났을 때 김영숙님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세상이 훨씬 밝아 보인다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그대로, 통장도 그대로, 몸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나를 대하는 태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귀티는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생각만 골라서
붙잡고 있기에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참아왔던 그 마음을 온전히 나를 긍정하는 데 쓸 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단단히 서 있어야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세상에게도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울 때 왜 본인 것을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몸에 배고 몸에 밴 말이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선택,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게 더욱 절실한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말하던 자리를 입이 대신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무겁습니다. 더욱 오래 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5세 박수철 어르신은 전직 공무원으로 평생 대접받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고 퇴직할 때는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이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던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거나 왕년에 내가 말이야라며 권위적인 말투를 버리지 못하셨지요. 자식들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음식이냐며 핀잔을 주고 손주들이 게임을 하면 그런 것 하지 말라며 빼앗으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고 언제나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명절에 온 자식들조차 아버님의 입만 열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모임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꼰대. 그 말을 본인만 몰랐습니다. 집에 와도 외롭고 나가도 불편하고 전화를 해도 상대방이 빨리 끊으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늘 옳은 말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박수철 님이 변하게 된 계기는 손주가 남긴 일기장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손주 방에 들어갔다가 펼쳐진 일기장을 보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만 내는 무서운 사람. 그 일기장을 덮고 방을 나오면서 박수철님은 처음으로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분이 손주의 일기장 한 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내가 방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반가워합니까? 아니면 긴장합니까? 내가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습니까? 아니면 귀찮아합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바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박수철님은 그 후 말을 하기 전 딱 3초만 멈추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3초가 무슨 대단한 차이를 만들겠냐 싶겠지만 그 3초가 전부를 바꿉니다. 가르치려 드는 말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여주고 투덜거림 대신 고맙다, 애썼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평가하는 대신 맛있네라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게임을 하면 그게 뭐냐, 재미있냐고 옆에 앉아 물어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투가 바뀌자 얼굴의 인상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펴지고 눈매가 인자해지니 사람들은 그를 멋쟁이 신사라 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 방에 들어와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이 아니어도 연락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정말로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권위로 받는 대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이 나이에 뭘 죽어야지 같은 말은 오늘부터 입 밖으로 내지도 마세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해칩니다.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은 공기를 타고 내 귀로 다시 들어와 내 뇌에 새겨집니다.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면 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향기 나는 꽃에는 벌이 모이고 악취 나는 곳에는 파리가 끓듯 나의 말 한마디가 내 노년의 풍경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말만 바꾸세요. 불평 한마디를 고마워로 바꾸세요. 왜 이래를 애썼네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는 날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 어떤 성형시술로도 만들 수 없는 고귀한 빛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삶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라 했습니다.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라 했습니다. 결혼하면 집 장만하면 아이가 대학 가면 노후 자금이 더 모이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 믿었지요. 그렇게 행복을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일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오늘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8세 이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따로 살고 주말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처음 1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이웃들은 저마다의 삶이 있고 혼자 방 안에 갇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커피를 끓이다가 문득 창문 밖을 보셨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수님은 잠시 멈추고 그 풍경을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가을 풍경이 아직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정수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창문 밖을 보는 것을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온전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개월 뒤 이정수님은 동네 꽃집 앞을 지나다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에 들고 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귀티나는 분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꽉 짜인 일정 대신 빈 공간을 두고 남의 눈치 보는 시간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갓 지은 밤 냄새에서 평온을 느끼고 해질녘 노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는 지나간 강물을 다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오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커피 한 잔의 온기, 이 햇살의 따뜻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를 때 사람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노년은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노년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걷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햇살과 공기를 온전히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호사스러운 노후 대책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텔레비전을 끄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드시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 이 밥상 앞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쌓여서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선택, 말의 품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말도 귀해지고 순간도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귀함이 쌓여서 인생의 관상이 됩니다. 결국 나이 들어 귀티나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고귀한 노동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인자하고 품격 있는 얼굴은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주름살은 내가 그동안 잘 웃고 잘 울며 살아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훈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 걱정과 애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이 고와지면 인생의 관상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은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씩, 내일 하루 하나씩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온화하게, 더 인자하게. 그것이 나이 들매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오늘 현자철학당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반드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심긴 이 씨앗이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작은 일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거나 나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댓글창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붙잡아 드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